안녕하십니까. 아산정책연구원 최신 외교안보 이야기 최강 신범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9월 23일 오후 5시 반이었나요? 네. 9번째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따져보게 되면 별로 뭐 확실하게 나온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사실 뭐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지만 앞으로 무기 구매 더 하겠다.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셰일가스를 더 사겠다. 뭐 이런 일종의 그 미국이 디림인 청구서에 대한 답을 준 정상회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과연 뭐 문재인 대통령이 가기 전부터 얘기했던 북한의 비핵화 문제 심도 있게 논의가 되었나라는 그런 회의감이 들고, 그리고 어떤 한미동맹과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좀 약간 잡음이 있었는데 그러한 잡음도 해소가 된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신범철 박사 어떻게 보셨어요? 예, 좀 어떻게 보면은 김 빠진 정상회담 같아요.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해요. 뭐냐 하면은 예상됐던 40분을 훨씬 넘어서 1시간 5분 동안 대화를 나눴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재작년과 달리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숙소를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했던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정부를 배려하는 형식적인 측면이 있었다. 그런데 내용적인 측면을 보면은요, 정상회담에 부가가치가 없어요. 이 정상회담의 내용을 판단하는 기준은요, 정상회담 전과 후가 상황이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를 찾는 건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 게 없어요. 뭐 제재 완화 관련해서 논의가 없었다고 하고, 뭐 금강산 개성공단 문제도 나오지 않았다고 하고, 미국이 이야기했던 뭐 새로운 계산법 그런 것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정상회담 전과 후가 달라진 게 전혀 없는 거죠. 뭐 한미동맹과 관련해서는 그간 한미 관계가 좀 지소미아 종료 이후에 악화됐는데 그걸 복원한다는 그런 메시지는 있었어요. 뭐 린치핀이다, 핵심 축이다, 그런 이야기 다시 나왔고요. 그런데 그 과정이 매끄럽지가 않아요. 이것이 동맹의 가치라든가 공통의 위협이라든가 억제력 강화 이런 것에 기반하지 않고 한국의 뭐 무기 구매라든가 가스 구매라든가 이렇게 돈으로서 미국의 입장을 갖다가 변화시키는 그런 방식은 바람직한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쉬움이 남는 정상회담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무기 구매라든가 셰일가스 구매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이 돈에 대해서 집착하는 사람이다 보니 그런 걸 우리가 사줌으로써 미국에 좀 정확히는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서 뭐 북핵 문제에 대해서 좀 새로운 셈법을 좀 내세울 수 있도록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볼 적이 이제 사실 지금 미북 간 실무 협상이 뭐 앞으로 2, 3주 내에 개최될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그 전에 어떤 뭐 우리가 어떤 새로운 셈법을 내기도 쉽지 않은 거고, 그래서 뭐 얘기가 있다 할지라도 뭐 공표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았나라는 측면에서 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근데 사실 뭐 이제 65분 동안에 뭐 통역 시간 빼게 되면 약 한 18분 정도씩 얘기했을 텐데, 뭐 그렇다고 해서 확실히 뭔가 새로운 게 있었을까라는 거는 좀 약간 회의가 여기 들긴 해요. 그래도 형식 면에서 볼 적에는 뭐 그래도 좀 보여줄 만한 건 보여줬다. 그런데 아까 이제 신범철 박사 얘기했듯이 뭐 동맹의 가치라든가 뭐 비전이라든가 뭐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역할이라든가 뭐 이런 좀 약간 우리가 어찌 보면 약간 수사적인 그런 말들이 다 빠졌다는 거죠. 그냥 굉장히 뭐 이 소위 말하는 돈 중심의 정상회담, 돈을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하면 설득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이었는데, 물론 그것이 전술적인 접근이었을 수도 있겠죠. 뭐 좀 더 그 내용 있는 정상회담이 우리한테는 밝혀지진 않았지만 되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럼 다음 단계는 사실 미북 실무회담이고, 과연 그럼 금년에 세 번째, 사실 이미 3번 만났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판문점까지 포함하면은. 그럼 공식적인 3차 정상회담이 있을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로서는 좀 불투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이 일관되게 요구하는 것이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와라. 그 부분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북한이 말하는 새로운 계산법이라는 것은 북미 국장의 그러한 성명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일단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단계적 비핵화를 수용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단계적 비핵화를 수용하면서 또 거기에다가 북한 체제 보장과 또 제재 완화까지 포함시키라는 거죠. 위협을 해소하고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곧 체제 보장과 제재 완화를 의미한다고 보는데 그런데 미국이 아직 그 부분으로 전환한 것 같진 않아요. 미국의 입장에서 단계적 비핵화는 어느 정도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미국 내에서 동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런 걸 봐서는요. 다만 제재 완화만큼은 트럼프 대통령도 또 미국 행정부 관료 누구도 언급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북미 간의 실무 협상이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성과 타결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은 연말까지 계속해서 밀고 당기기가 있을 건데 여기서 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한 가지 부분이 있죠. 그런데 북한이 요구하는 단계적 비핵화에 제재 완화까지 포함되면 완전한 북한 비핵화, 북핵 폐기까지 과연 달성이 가능할 것인지 그것도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북한은 끝까지 지금 비핵화의 최종 상태, 그러니까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핵물질을 포기한다는 약속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할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에 대한 합의도 하지 않고 있고요. 따라서 북한이 하자는 대로 단계적 비핵화에 제재 완화까지 포함시켜주면 비핵화는 어렵다고 보여지는데 과연 미국이 그러한 북한의 제안을 수용할 것인가. 이것이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것이고 왜냐하면 잘못된 거래를 했다고 하면은 대선과 돼서 또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실무 협상이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쉽지 않다고 저는 전망합니다. 뭐 실무 협상이라는 것이 한 번만에 끝날 건 아니고 여러 번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 근데 이제 신 박사가 얘기했듯이 이제 그 단계적 비핵화를 수용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와 제재를 완화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는 미국으로서는 북한이 완벽한 비핵화의 개념과 그 범위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로드맵에 대해서 합의를 한다면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북한이 요번에는 영변만 그 다음엔 뭐 다시 또 어디 다른 제3의 지역, 4의 지역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은 이게 끝없이 이 소위 말해서 그 두더지 잡는 식으로 쫓아다닌단 말이죠. 이건 안 된다는 거고 그렇지만 비핵화에 대해서 정말 물질, 무기, 미사일, 과학자, 뭐 이런 시설 이런 등을 다 처분한다고 하게 되면은 미국은 그 단계적 제재 완화 그렇죠. 합의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것이 과연 잠정적이나마 북한을 사실상의 핵국가로 인정하는 건 아니냐 하는 그런 비판에 또 직면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완벽한 비핵화에 대한 합의. 그렇죠. 그러니까 물질, 무기, 시설, 뭐 그다음에 미사일, 그다음에 역시 이제 나중에 인적 자산을 어떻게 민주로 전환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를 포함한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한 번 더 해볼 만한 가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실무 협상에서 그렇게 완벽하게 타결될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 판세를 누가 끌고 가느냐 이렇게 보게 되면 얼뜻 보게 되면 북한이 끌고 가는 것 같아요. 뭐 새로운 셈법을 갖고 나와라. 그렇지만 또 역으로 보게 되면 미국이 약간 대화를 계속 하고 싶어 한다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또 북한에 대해서 일종의 희망 고문을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 대화할 수 있다. 뭐 정상회담 좋다. 그러나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좀 더 준비가 필요하다. 그럼 김정은 위원장으로서 조금 더 기다려보고 계속 될 것 같은데 하면서 또 끌려가는 것 아닌가. 하여튼 그래서 이것은 좀 어찌 보면은 금년을 넘어가서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사실 말하면 이제 뭐 올 초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랬잖아요. 금년 말까지는 기다려보지만 안 됐을 경우에 새로운 길을 가겠다.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북한이 새로운 길을 못 가도록 막는 게 지금 또 하나의 그렇죠. 관심사이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북한에 대해서 우리 계속 대화할 것이다. 비핵화 더 논의해 보자. 이러면서 대선 끝까지 갈 수도 있지 않나. 그건 좀 과도한 기대이긴 한데
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 일단 ICBM만 발사 안 되고 핵실험만 없으면 성공한 대북 정책이다라고 계속 얘기하면서 갈 거고, 그런 와중에 북한이 뭔가 도발할 걸 하려고 할 것 같으면은 뭐 대화할 수도 있다. 정상회담 만날 수 있다. 나와 김정은 서로 뭐 좋은 관계에 있다. 뭐 얘기잖아요. 사랑에 빠졌다. We fell in love. 뭐 beautiful letter 이러면서 또 이렇게 하게 되면은 김정은 위원장은 또 그렇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그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술인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줄듯 말듯 하면서 계속 상황을 자기가 주도해 나가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에서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측에서도 연말까지 기다려보겠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끌려갈 수 없다는 의사표시이기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연말에 트럼프 대통령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북한이 그러한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제안에도 불구하고 과연 내년 초에 ICBM을 발사하거나 인공위성을 발사하거나 그런 쪽으로 선택을 할 것인가, 그게 관건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북한이 그걸 하지 못한다면 이 협상의 주도권은 미국이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될 거고요. 북한이 아마 그렇게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인공위성을 발사함으로써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을 하게 된다면 또 협상의 판은 새롭게 전개될 수가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올 연말과 내년 초가 이러한 북핵 협상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좀 정리해 보면은 실무 협상은 한 번에 끝날 것 같지는 않다. 네. 한 뭐 수차례가 있을 거고, 그렇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바로 어떤 극적인 타결을 보기 쉽지 않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금년 말 내년 초에 뭐 3차 미북 정상회담이 있을 수도 있지만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아요. 20%. 네, 저도 상당히 좀 낮게 가능성을 보고, 그러나 북한이 또 하나 재미있게 미국을 자극하면서 그러나 또 제재를 피해갈 수 있는 거는 SLBM이라고는 저는 생각해요. ICBM은 아니지만은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파악된 바로 따르면 지금 북한이 지금 갖고 있던 잠수함보다는 큰, 뭐 심포급보다 좀 더 큰 지금 잠수함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3개 정도의 SLBM이 실린다. 그럼 이게 중거리 정도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미국 본토는 아니더라도 고함까지는 날릴 수가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걸 보여준다 하게 되면 미국으로서도 굉장히 골치 아플 것 같아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뭐 지금 올해 들어 북한이 10차례 뭐 미사일 시험 발사, 미사일이 될 수도 있고 뭐 그 장사정포가 될 수도 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무시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만약에 SLBM을 발사했다. 이러면 또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김정은이라면 난 SLBM 실험을 할 것 같아요. 트럼프한테 압박을 하기 위해서. 예. 아무튼 그런 방식으로 할 건데 SLBM도 어쨌든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했기 때문에 제재는 그렇죠. 위반이고, SLBM부터는 미국 여론이 트럼프 행정부를 가만 놔두진 않을 것 같아요. 완전한 제재 위반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떠한 조치도 못한다는 비난의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트럼프 행정부도 무언가 액션을 취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상황은 또 다시 급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아무튼 지금 북한으로서는 버티기를 시도하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군사적 역량을 바탕으로 미국을 압박해서 가능하면 핵을 보유하는 협상을 하려는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은 그러한 북한을 달래면서 자기 페이스로 협상을 끌고 가기 위해서 실무 협상이나 그 밖의 협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제재 완화는 해주지 않고 있다. 그게 현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 북한 문제는 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사실 한미 관계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었을 텐데, 이제 지소미아 얘기가 안 나왔다는 거죠. 아마 한국으로서 굉장히 휴 하고 아마 좀 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지 않았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 미국과 그다음에 이제 방위 분담 협상이 지금 시작이 됐잖아요. 그럼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새로운 방위 분담 50억 불을 내라. 그럼 우리로서 도저히 뭐 감당해낼 수 없는 그런 액수이고, 또한 지금 전자권 전환 관련도 굉장히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다가 이 사실 요번에 그 유엔사 동맹 연습하면서 유엔사 문제를 갖고 뭔가 좀 틀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미래 지휘 구조, 그게 사실 미래 지휘 구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도 그렇고 굉장히 좀 삐걱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굉장히 한미 동맹의 균열을 걱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균열을 가져온 이런 요소들이 이번에 그렇게 심도 있게 논의된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그런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물밑 조율을 통해서 풀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소미아를 정상회담 의자로 올리지 않은 것은 어떻게 보면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를 배려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또 그래서 사전에 접촉을 통해서 의제에서 빼줄 것을 우리가 요청했다고 보고 그걸 하기 위해서 무기체계 구매라든가 또 가스 구매 그리고 미국에 대한 투자 이야기를 꺼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소미아를 미국이 언급하지 않은 것이 지소미아 문제가 해결됐고 미국이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하는 것을 지지한다 이런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잘못된 판단인 잘못된 판단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계속 가지고 갈 것이고 그런 문제하고 말씀하신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 관한 그 유엔사 문제에 대한 이견 그리고 한미 간의 하반기 최대의 과제라고 할 수 있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 이러한 문제들을 조심스럽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그렇죠. 아젠다이기도 하니까. 워낙 큰 액수를 요구하고 있는데 저는 미국의 요구가 과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항목을 잘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항목에서 어떠한 금액이 오는지를 확인하고 거기에서 미군의 인건비라든가 그런 부분은 우리가 부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만 줄이더라도 뭐 몇십억 달러는 줄일 수 있을 테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것은 지원을 하자. 따라서 어느 특정 금액이 넘는다면은 우리도 일본처럼 가서 총액 기준이 아니라 항목별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러면서 투명성도 증진시키고 지원할 건 지원하면서도 평가도 제대로 받는 그러한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미국이 또 그것을 수용할지는 또 모르겠습니다. 지금 정확히 얘기해서 미국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인 것 그렇죠. 같아요. 사실은 네, 그렇죠. 그 실무에서 협상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입장을 많이 이해하고 어떤 면에서는 공감하는 부분도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50억 불이라는 돈을 딱 얘기를 해버리는 순간 이게 참 이 사람들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저도 똑같은 의견입니다. 우리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해서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또 기여하는 부분에 대한 평가는 또 미국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사실 우리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사실 우리가 다 방위 분담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뭐 소말리아에 우리 지금 청해부도 나가서 운동 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등등도 평가를 받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히 얘기를 하고 동맹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이런 식으로 돈으로 동맹을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점 우리가 반드시 지적해야 됩니다. 저나 뭐 우리 신 박사나 굉장히 한미 동맹을 중요시하는 사람이지만은 미국이 저렇게 나오게 되면 동맹 중요하다, 동맹 유지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말을 미국 사람들이 이해를 해야 될 거고 저는 뭐 트럼프 대통령은 극히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따라서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서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거고 미국에 대해서 필요하게 할 말은 해야 되지만 또 우리가 공평하게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은 또 피하지 말고 부담을 함으로써 동맹을 견고히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랜만에 이 최신 외교안보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다음에는 아마 우리가 미북 실무 협상을 갖고 논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오늘 최신 외교안보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